안녕하세요. 취준을 즐겁게 인싸담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자소 쓰라고 밤새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될 역량주 3대장 중 하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자소 문항, 면접 문항 3대장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목표 달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커뮤니케이션 요 세 가지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오해에서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나 여러분들 선배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 하나로 일단 정리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전달의 오류를 막기 위한 나의 언어적, 비언어적 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핏. 뭐다? 정보 전달의 오류를 막기 위한 나의 언어적, 비언어적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방법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느냐? 전체 포맷은 똑같아요. 5가지 블럭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언어적인 노력을 했을 때 나의 태도를 바꾼 이야기냐, 아니면 내가 채널, 전달 방법, 도구, 형태를 바꾼 거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레이드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사례 중에서 아무나 고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블럭입니다. 첫 번째 블럭은요, 나는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길렀습니다. 혹은 이러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줄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블럭에 같이 들어갈 게 항상 재정인데, 다른 재정의보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재정의가 너무나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다른 데 거 좀 빼먹어도 뭐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재정의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고요. 물론 사전적 정의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읽는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보여주고자 하는 그 밑에 상황, 액션, 결과의 포인트, 즉 액션이 대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행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밑에 내용을 읽고도 얘가 무슨 말이야, 무슨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재정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들었는지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말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상대방이 원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유추하고 생각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름의 재정의를 해줄 수 있겠죠? 나름의 역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해 정리를 해주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블록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블록은 상황을 써보면 되겠죠?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황은요, 간단합니다.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돼야 됩니다. 상황은요,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예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O라고 알아들어서 결과물이 잘못 나왔다, 매번 다르게 행동하더라, 혹은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 상황에는 문제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반드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블록 액션,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바뀌는데요, 하나는 내가 태도를 바꾼 거,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를 바꾼 거, 그리고 하나는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과 도구를 추가하거나 바꾼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태도를 바꾼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태도를 바꾼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를 전달해야 하거나 혹은 통보를 해야 될 때 있어요. 그건 단순히 문자를 보내고 끝난 거죠. 근데 상대방들이 문자는 잘 안 봐. 그래서 제대로 정보가 되지 않았어.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아, 내가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인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어라고 알아듣거나, 혹은 아라고 알아들었는 줄 알았는데 결과물이 이상한 경우,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바꿨다, 그렇죠?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다, 그런 습관을 들였다,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태도를 바꾼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 사례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다양한 이렇게 띠용띠용 뭔가 올라오는 것들이 간혹 있죠. 이것도 소통의 방법을 바꿔준 거예요. 단순히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위해서 우리 PD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것들을 띄워주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 채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까 문자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문자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보지 않아. 그래서 전화로 추가 소통을 했다. 이것도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블럭에 액션을 써주면 되고, 결과로는 내가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바꿨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어떠한 이득이 있었고 도움이 돼서 좋은 결과를 냈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포부는 잘 써야 되겠죠. 포부는 이 직물, 해당 직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써놓고 보면요,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다? 커뮤니케이션 너무 사례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이야기를 써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원래 커뮤니케이션은 사소한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대화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오류가 생긴 거를 막는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단 이 비중이 매우 높아요. 회사 가면은 대부분 대화에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고 정보 전달에서 시작해서 정보 전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 사소한 이야기로 잔잔한 친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보다 나의 태도를 바꾼 거 혹은 도구를 바꾼 거, 이렇게 써주시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봅니다. 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좋은 것들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풋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MI로 한번 가볼까요? 자, 커뮤니케이션은요, 여러분들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문항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과의 소통 이야기를 많이 쓰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제품에 반영한다든가 나에게 어떤 전략을 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거는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전략에 좀 가까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죠. 즉 나의 의사와 상대방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거, 요거 반드시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쓰는데 그거는 얼추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그 포인트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보를 잘못 알았거나 오해해서 판매가 잘 안 됐는데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설명해줬다, 그래서 이해를 잘했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객이 어떠한 숨겨진 니즈가 있었는데 그것을 밝혀내서 판매를 잘했다라고 접근하면요, 또다시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정보 전달에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잘 포커싱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가끔 커뮤니케이션에 설득력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설득력은요, 커뮤니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설득력을 쓴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대변되는 건 아닙니다. 설득력은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설득한다는 것은 즉 상대방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득력은 별도의 능력입니다. 즉 협상력과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설득력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능력 완벽하게 한번, 그리고 빠르게 작성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물러갈게요. 안녕.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